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그래서 정리되어 이것은 있습니다. 실기 정보통신기사 실기 HDC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기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그래서 HDC는 학습 방법 보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많이 숙지하면은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제 할 필요 없어요. 과거 문제만 충분히 정리하면 됩니다. HDC는 신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적어놨고요. 1번 문제 보면 HDC 프레임 중 감시 프레임에 사용되는 4가지 명령어 쓰시오에서 크게 이제 4가지 명령어가 RR, 수신 기능, 수신 불가능, 리시브 난 레디, 수신에 대한 거부, 리젝트, 선택적 거부에서 셀렉티브 리젝트가 있습니다. SRI는 셀렉티브 리젝트죠. 참조 해석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신 불가, 거부, 선택적 거부. 자, 이제 유사한 문제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래 제어 필드 값에 구분되는 HDC 프레임이다. 빈칸을 채우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 데이터, 그래서 여기를 정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감시 프레임은 오류 제어 및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비번호 언넘버드 프레임이라고 하죠. 언넘버드 프레임은 데이터 링크의 확립 및 해제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비번호 프레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HDC 구조 문제 2014년도 거 보면요. HDC에 대한 프레임 구성이다. A부터 C까지 넣으시오에서 여기 플래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파시프라고 외우라고 했죠. 파시 여기 푸 이렇게 파시프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다시 FCS 플래그. 그래서 요 밑에 있죠.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여기 정보 프레임 I, 그 다음에 FCS 다시 플래그. 그래서 여긴 주소 비트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주소 비트는 이제 8비트의 주소 비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8비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지역부 8비트, 정보부, 그 다음에 FCS 저 프레임 체크 시퀀스, 그 다음에 플래그에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데요. A, B, C에서 여기 보면 A랑 C랑 같이 있었네. 그래서 FC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비트나 8비트를 같이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아예 HDC 프레임을 도시화라고 나왔던 거고요. 여기는 요 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화라 나오면은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헤더 부분 텍스트 트레일러는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요 내용만 적어줘도 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위에까지 적어주면은 점수를 다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HDC 프레임에서 맨 앞에 01110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요거는 이제 프레임 딜리미네이터라고 해서 프레임의 시작이나 종료를 나타내는 프레임의 패턴의 어떤 동기를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으니까 요거 필기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6번 HDC 프레임에서 제어 필드에 사용하는 것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서 앞에 나왔던 건데요. 인포메이션에서 정보 프레임, 사용자 데이터, 감시 프레임, 슈퍼비전 프레임에서 오류 제어 및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한다. 언넘버드 프레임에서 언넘버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데이터 링크의 설정 및 해제를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 여기 확립 및 해제, 설정 및 해제를 위해서 사용한다. 언넘버드 프레임에서 같은 거니까 같은 걸로 해서 쓴 연습하시고요. 여기 HDC 프레임에 제어하는 부분에서 컨트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여기 보면 여기가 앞에가 0으로 시작하고, 슈퍼바이저 프레임은 1, 0으로 시작하고, 언넘버드가 1, 1로 시작한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필기에서도 이렇게 해놨었고요. 제어부가 1, 1로 시작하는 프레임이고, 링크의 동작 설정과 관리, 오류 회복 등을 위해서 사용한다. NS나 NR 필드가 슈퍼비저 프레임에는 여기 보면 RR 리시브 레디, RNR 리시브 난 레디, RJ 리젝트, 셀렉티브 리젝트에서 이 기능 앞에 했던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HDC 전송 제어 절차에서 동작 모드 3가지 쓰시오. 그래서 정상 응답, NRM, 노멀,
노멀 리스폰스 모드에서 NORMAL인데 여기 좀 빠졌네요. NORMAL 노멀. 그다음에 비동기 응답 모드 ARM 어싱크러스 리스폰스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에서 ABM에서 어싱크러스 밸런스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 비동기 응답 모드 여기 보면 주국과 종국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마치 그 주국과 2차국이 1대1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정규 응답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스터가 있고 셀렉터 여러 개 있는 거. 그다음에 비동기 평형 모드는 복합국과 복합국이 대등하게 사용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ARM, NRM, ABM으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그 필기에도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필기 영상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 유사한 문제인데요. 다음 이더넷 프레임 구조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에서 HDC가 이렇게 이더넷 같은 걸 이제 발전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거 타입의 맨 앞에 있는 1번 얘는 이제 프레임의 동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7바이트 정도가 동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SFD에서 앞에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7바이트랑 1바이트랑 해서 이제 8바이트가 프레임 동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목적지 주소와 송신지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타입이나 렌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입 또는 렌스라고 하고, 이게 2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맨 끝에 이제 FCS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CS, CR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던의 프레임 구조를 이렇게 보고 얘를 그 적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9번 XDHDH 프로토콜로부터 X.25 인터페이스 표준 기반과 패킷을 위해 개발된 비트 중심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랩B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에서 쓰던 건데 링크 억세스 프로시저 밸런스라고 해서 그 X.25에서 패킷 교환용을 위한 그 프로토콜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20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앞으로는 안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그 프로토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토콜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문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문, 의미, 타이밍 요 세 가지는 꼭 외우셔 가야 될 부분이죠. 예, 그 기출을 보면 15년도, 20년도에서 나왔는데요. 프로토콜이란 데이터 통신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의 송신측과 수신측 또는 네트워크 내에서 사전에 약속된 규약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3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타이밍은 순서 또는 동기로 적어줘도 다 점수 줄 것 같습니다. 2번 프로토콜이란 데이터 통신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프로토콜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라 해서 2010년도 이전부터 다 나왔던 문제고요. 그러면은 요 구문, 의미, 타이밍을 적어주고 그 내용을 풀어주거나 여기처럼 이렇게 구문, 의미, 타이밍을 넣고 또 내용을 적어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은 데이터의 형식이나 부호, 전체적인 형식이나 부호를 의미하고, 의미는 오류 제어, 전송 제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속도 조정이나 데이터 순서 제어를 하는 것이다 해서 요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타이밍은 이제 순서나 동기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구문이나 의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의미는 오류, 전송 제어나 오류 수정으로 해서 제어나 수정으로 가시고요. 구문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형식을 통해서 부호라든지 신호 레벨 정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1년도에 나왔는데요. 통신에서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 6가지 쓰라고 했는데 앞에랑 약간 좀 틀린 거예요. 여기는 그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고 여기는 프로토콜 구성한 6가지 기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로토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 5가지 쓰라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토콜의 6가지 기능을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편화 또는 인캡슐레이션 또 디캡슐레이션이 있을 수 있죠. 동기화, 다중화,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밑에서 보면 주소 지정에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송수신 측의 주소를 설정하고 맞추는 거, 오류 제어,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 검사 또는 재정송을 요구하는 것, 인캡슐레이션 전송한 데이터에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추가해서 헤더를 추가하는 거죠. 또는 이거에 반대 디캡슐레이션 적어줘도 되고요. 다중화, 하나의 통신의 선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송신측과 수신측 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맞추는 거,
순서 결정,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단위를 순서대로 수신 측에 맞추는 거. 또는 이거 유사하게 이렇게 9가지로 더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조하시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보면 통신에서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순서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좀 약간씩 기술사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13년, 15년, 21년 계속 나왔네요. 순서 결정이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하는 것으로 베스트 에포트한 통신망에서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베스트 에포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떠한 노드들이 붙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서로 이제 여기서 막 혼재된다는 거죠. 혼재되는 환경에서 이 순서를 제어한다라는 것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A, B, C가 여기 뭐 Z를 간다고 했을 때 이쪽이 너무 잼이 걸리면은 이 잼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 요 B 입장에서는 요 Z랑 통신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순서 결정을 의미하는 식으로 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통신망의 구성들을 그리고 내용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답을 쓸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확장해서 쓰는 연습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